오늘은요, 제가 이 조국 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비를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제 뭐 휴대전화기로 뉴스만 보면 조국이 얘기입니다. 조국이 얘기. 뭐 엄청납니다. 아니, 까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한마디로 이거 말하면 뭐냐? 거짓 덩어리입니다. 거짓 덩어리.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에, 위장 소송에, 그 만도 아닙니다. 지금 이름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없었지. 뭐 사모펀드네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가짜의 화신입니다. 윗선. 가짜 윗선이죠. 또 겉으로는 또 선한 척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강남좌파라 그럽니다. 그 강남좌파라는 말 누가 참 정확하게 지어낸 말이에요. 살기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정의롭지도 못하고 부도덕하면서도 겉으로는요 완전히 그냥 진보 인사연 하는 것, 즉 빈곤층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이 강남좌파입니다. 조국 씨는요 강남좌파의 전형으로서 강남좌파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위선적인가 하는 것을 아주 참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국 씨가 이번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 사회 이른바 운동권 출신의 강남좌파의 그 추악한 실태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아주 참 정점을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기여를 한다면 그게 아마 기여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강남좌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재야 출신들요 입만 벌렸다면 민주주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또 이 청렴, 부정부패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남 것만 그러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오늘의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우리 운동권 출신이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중자애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정말로 삼가해야 됩니다. 이 공자님께서 수행의 덕목으로 이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즉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해야 된다. 남한테 보일 때만 잘하려고 하는 거 남이 속지 않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저도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저한테서 힘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러려면 제가요 그냥 뭐 꿈에 대해 가지고 남한테 잘 보일 수 있고 꿈에 대해서 뭐 고함 지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정말 바른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 희생 감수를 또 스스로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이래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그 말, 그 행동에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국 씨와 같은 그런 강남좌파를 하게 되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뿐입니다. 조국 씨를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일은 없지만 몇 분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마침 제가 조국 씨 그 대학 선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이 조국 씨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조국 씨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지금 당신이 해명하는 대로, 즉 요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허위, 뭐 위장 전입, 뭐 위장 이혼, 뭐 위장 소송, 그 외에 또 뭐 사모펀드 등등이 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을 이렇게나 복잡하게 살면 됩니까? 이건 바보짓입니다. 명색이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나 바보스럽게 삽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나 이 수신제가 치고 팽천하라는 말도 있는데, 이 수신을 제가를 이렇게나 못한 사람이 무슨 놈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합니까? 조국 씨 당신은 이미 하고 있는 이 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 손실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가적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배로서 조국 씨, 그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기 조국 씨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뭐 온갖 언론에서 뭐 텔레비전만 보면 뭐 그 단 도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이처럼 조국 씨는 정말 위선의 덩어리, 거짓의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요, 이 사람을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드러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요, 조국 씨가 되어야 이 검찰 개혁이 된다. 사법 개혁이 된다.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씨한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렇게나 지금 험결이 많은 사람이 무슨 놈의 검찰 개혁을 합니까? 그리고 또 거의 전에 이 윤석열 검찰 들어서가지고 윤석열 서울지검장 할 때 그때 이제 검찰총장은 문무일 씨였는데 이 문무일 검찰,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만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이 역대 이렇게나 주구 노릇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검찰만 아니라 법원까지 지금 주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언론, 경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걸 지휘한, 검찰개혁을 지휘한 조국 씨는 여기에 또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윤석열 씨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이 검찰이 더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 이따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또 하나 이 조국 씨 지지하는 게요. 조국이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번에 뭐 조국 씨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 내세운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즉 장관으로 영전시킨 게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조국의 이러한 추악함이 드러나도 이 추악함을 보지 않고 조국 씨를 계속 또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편가르기 정치가 빚어낸 맹목적 추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왕 말랐으니까 내가 조국 씨가 문재인 정권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의 말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 험악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데 조국 씨가 상당한 공헌을 하리라고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좀 공헌하리라고 봤는데 이분이 드러나쁘네요. 이분에요 이렇게나 잘못된 점이 많이 드러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 정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걸 또 임명을 안 해도 엄청난 또 타격 아닙니까? 근데 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맨날 자진사퇴하라고 했는데 뭐 하는 놈의 자진사퇴가 뭡니까 그게? 그런 말 참 많이 쓰던데요. 어떤 놈이 장관 되게 생겼는데 자진사퇴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자진사퇴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명을 철회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명을. 조국 씨가 이래저래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도 저게 너무 지나치다 싶었는데 그 청와대에 있는 다른 비서관들요 조국 씨를 좋아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하도 이 대중적 인기가 있고 특히 이 노무현 진영 이쪽 진영에 조국의 인기가 있으니까 차마 조국이를 비난하지 못했을 뿐이지 속으로는요 조국이 언제 청와대에서 나가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대단히 저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요 조국 씨가 장관으로 나온 것은 영전이 아니라 저는 쫓겨났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을 조국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조국이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기 위한 이제 이런 걸 음모로 하면 가는데 상당한 음모가 개입돼서 조국으로 하여금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두고 장관으로 가도록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제 이 추측이 상당히 맞을 겁니다. 즉 조국이 같은 사람한테 그동안에 눌려 살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조국이를 하여금 청와대에서 나가게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해가지고 이런 망신을 시켜서 정치 생명을 끝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이가 이처럼 이 거짓 덩어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는 조국이로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하나. 다른 한 사람은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중요하지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이 조국 씨 재수라는 사람. 재수 씨 그 동생의 부인이라는 뭐 이혼했다는데 그 같이 살면서 무슨 뭐 이혼했다 하면 됩니까? 사실요 이 부부 간에는 연애하고 부부 될 때는 좋지만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요 남보다 더 미운 겁니다. 근데 맨날 와서 같이 살고 페이스북에 사진 다 올려놔놓고 그래 놓고 무슨 뭐 이혼했다고 했었습니까? 또 이혼을 했으면 또 다른 사업이라도 뭐 같이 안 했으면 모르는데 뭐든 꺼내요. 이혼한 조국 씨 동생의 부인이 다 여기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요, 조국 씨 재수 된다는 사람, 전 재수인가요? 이게 말이지, 신상털이가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혼한까지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서 애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투적인 수법 쓰면 됩니까, 이게? 큰아버지 그래, 장관 될 때의, 즉 장관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한다. 할 때의 그때의 기쁨은 누리고, 여기에 따르는 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거는 또 좀 그런 일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 조국 씨 문제가 떠나서 이런 거요, 이 아주머니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위 공직자가요, 도덕성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숙질관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린애 핑계 대가지고 그러면 검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요, 먹혀듭니다. 또. 우리 사회에. 이게 한때 최동욱 씨, 그거 생겼을 때, 지금 보면요, 그 혼에 애 낳은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거 왜 어린애한테 상처를 주느냐고 온갖 언론에서 특히 한겨레 신문에서 말이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도덕성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문제인데 그 당사자 아닌 사람이 피해본다고 해서 그걸 제기를 안 하면 도덕성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또 꼭 공직 아니라도 누구 비난하면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을 비난하면 갑을만 비난하지 그 아들이 알면 상처 입을 거 아니냐? 그럼 비난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개똥 같은 논리를요, 명식이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 불법과 불이익, 부도덕성을 이걸 지금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들 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요, 문제가 이래 많은데요. 물으면 답변을 안 해요. 국민의 대표인, 그때 또 국민의 대표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 이건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잘못되는데, 인사청문회는 하루에 끝납니다.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그 하루에 끝났는데 이 여당이라는 사람들요, 이게 지금 아직은 조국이가 지금 굉장한 실세인 줄 알고 육탄 저지할 겁니다. 야당에서 조국 씨를 질책성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람들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뭐 깽판을 나가지고 이 청문회가요, 파탄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 아마 좀 넘어까지 하는 모양인데 끝나보는 거예요. 즉, 조국 씨가 지금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 안 하겠다는 말. 이런 또 이 속임수를 쓰면 됩니까? 국민이 볼 때 지탄에 맞지 않을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고위공직자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이 청문회를 빙자해가지고 그걸 해명조차 안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청문회에서 말하겠다 하는 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조국이 자신이요, 얼마나 이제 국회 청문회 아닌 때 청문회를 많이 했습니까? 고위공직자 후보 나왔을 때, 특히 위장 전입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위장 전입은 절대로 이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또 자기가 또 글도 또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조국 씨가 국회 청문회장이 아닌 데서, 즉 언론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한 거는 그 자체가 그건 옳은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여론정치입니다. 이 조국이는 지금요, 조국 씨는 청문회에서만 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임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왜 있습니까? 언론이. 평소에 지금 언론은 그럼 왜 청문회 날만 보도하지? 지금 왜 보도합니까? 지금 더욱 지금요, 조국 씨를 좀 옹호하는 KBS 같은 데는 맨날 또 얼마 전에 한동안요, KBS가요, 수사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사기관. 이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하루에 한 건씩 특별 취재를 해가지고, 이건 뭐 특종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래서 조국 씨는 이래저래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되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지 말든지 이런 국민적 지탄이 있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하리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망하는 길인데, 본래 망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력은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잘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요, 다 망했는데 외부가 망하게 한 겁니다. 다 자기가 자업자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아니라도 지금 망하게 생겼지만, 특히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뭐 더 빨리 망하겠다 하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국 씨 문제는 조국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 특히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의 고위공직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뭘 잘못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문화가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런 사람들끼리 사니까. 특히 조국 씨와 가까운 법대 인사들 좀 많은데, 그 사람들끼리 앉으면요, 이게 재수 없어서 이런 게 터져 나오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 풍토, 문화 풍토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직을 맡아서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거부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도덕 파탄, 도덕 불감증이 아니에요. 도덕 파탄, 이런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저는 끝장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민의 소리는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